알아야, 우리 알아야? 그날 순자는 동네 복지관 경로잔치의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사회자 아라가 무대로 걸어 나오는 순간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조명이 스치며 드러난 오른손 손목 안쪽의 작은 점 3개. 삼각형처럼 찍힌 그 표식.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인매. 오른쪽 귓불의 작은 점까지. 20해 전 폭우가 내리던 날 밤. 터미널에서 잃어버린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순자는 내 딸이야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새벽마다 전단을 돌리고 파출소 문을 두드리며 찾으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눈앞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가방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목 위에 희미하게 찍힌 삼각점이 분명히 보이는 6살 생일 사진. 이 사진이 모든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될 줄. 그때의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20해 만의 재회는 이들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사회자가 된 딸과 딸을 잃어버린 밤을 견디며 살아온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한 아이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라가 무대에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로잔치 진행을 맡은 아라입니다. 그 목소리가 순자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6살 때 엄마 사탕 사줘라고 조르던 그 음성의 결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모든 소리가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은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라가 어르신들께 상장을 전달하며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순자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발끝을 살짝 안쪽으로 모으며 걷는 습관. 순자만 아는 작은 버릇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라가 순자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회를 간직해온 목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라는 미소 지으며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순자는 아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비켜갈 때마다 손목 안쪽의 작은 삼각점이 그림자처럼 드러났고 고개를 돌릴 때 오른쪽 귓불의 점이 반짝였습니다. 물잔을 집을 때 손끝이 먼저 모였다가 천천히 펴지는 버릇까지 20해 전 아이의 사소함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무대 뒤 복도로 갔습니다. 아라가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순자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즐거우셨죠? 아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까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잠시만요. 스태프가 손바닥을 펴 보이며 지나갔고 순자는 한 발 물러서 출입문 모서리에 붙어 섰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박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아라의 숨소리와 케이블 감기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찾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아라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고요함이 순자를 맞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6살 생일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린 글씨로
1996년 5월 12일 아라 6번째 생일이 적혀 있었고 모서리에는 낡은 테이프 자국이 누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홍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아라, 손가락으로 V자하며 들었던 오른손의 손목 삼각점은 오래된 인화지의 거친 결 사이로도 또렷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V자를 그려 보이는 모습에서 손목의 삼각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라야, 정말 너구나.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버스터미널. 잠깐 한눈을 팔았을 뿐인데 사라져버린 아이. 그날부터 시작된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아라에게는 다른 부모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20회를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친엄마다라고 말한다면 아라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곁에 둔 채 다음 날의 동선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알게 된 이웃 은정에게 연락해 운영위원의 일정과 아라의 행사 스케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면담은 사람 많은 시간을 피해 조용한 카페에서 잡기로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DNA 검사하는 곳에 예약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오래된 실종 신고번호와 날짜도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20회를 기다린 끝에 이제 필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정확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라를 다시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20회 전 그날 하늘이 꺼지는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안쪽은 젖은 신발과 우산에서 떨어진 물기로 반짝거렸고 매표기 앞에는 줄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어머니의 짐을 붙이느라 영수증을 받는 순간 손에 잡고 있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분홍 원피스의 아라는 없었습니다. 아라야, 아라야. 순자의 목소리가 지붕을 울렸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복도를 오르내렸습니다. 6살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김아라.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고 오른손 손목 안쪽에 삼각형 모양의 점 3개가 있습니다. 경비와 자원봉사자가 승강장과 지하 연결 통로를 훑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칸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예점 계산대 밑과 동전 교환기 옆까지 몸을 숙였습니다. 폭우가 전광판 글자를 번지게 했고 지붕 틈새 물방울이 CCTV 렌즈를 가렸습니다. 화면엔 회색 줄무늬만 남았습니다. 단서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새벽에는 버스 차고지 게시판부터 돌며 기사들에게 전단을 2장씩 건넸습니다. 혹시 태우신 분이 계시면 손목의 삼각점을 봐주세요. 점심엔 택시조합 무전실로 가서 분홍 원피스 여아 손목점 3개 문구를 무전에 올렸습니다. 저녁에는 시장 상인의 방송으로 사연을 흘리고 주말마다 교회와 성당, 절 앞에서 전단을 나눴습니다. 반상회 날에는 관리사무소를 설득해 엘리베이터 알림판 한 칸을 얻었습니다. 전단 아래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크게 적었고 스마트폰 시대가 오자 QR코드를 붙여 사진 원본과 제보처로 연결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귓불에 점 있는 아이를 봤다는 말에 순자는 밤차를 탔습니다. 새벽 공기의 금속 냄새 속에서 그녀는 전단 묶음을 꽉 쥐고 승강장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닮은 아이였습니다. 돌아오는 차창 밖으로 버스 차고지의 어둠과 택시, 불빛이 묵묵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뒤로도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실물 센터 기록을 다시 조회하고 터미널 배치도 위에 형광펜으로 동선을 그려 다시 짚었습니다. 복사집 토너 냄새가 손가락에 배도록 전단을 더 찍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월세로, 작은 방에서 더 작은 원룸으로 삶이 줄었지만 아라를 찾기 위해 한 장이라도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은정은 복지관에서 10년째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순자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떡볶이집에 자주 들르던 은정에게 순자는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제 사회 본 예쁜 아가씨 아라씨라고 했던가? 그 아가씨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은정은 의아해하면서도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라씨요? 26살이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대요. 너무 이쁘죠? 자원봉사로 복지관 일을 도와주시거든요. 모든 정보가 순자의 추측과 들어맞았습니다. 26이라는 나이, 따뜻한 성격, 복지관과의 인연까지 순자의 가슴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아라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실래요? 복지관 봉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좋아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걸음걸이, 문을 여는 손짓,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가 밝게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차를 주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복지관 봉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순자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얼마나 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옛날 일을 생각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아라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6살 이전 기억은 거의 비어 있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무렵 크게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흐릿한 것 같아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살 이전 기억이 없다는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했습니다. 순자는 아라의 작은 버릇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잡는 모습, 생각할 때 눈을 살짝 위로 올리는 습관,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특징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마침내 순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손목에 점이 있나요? 아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이요? 왜 그런 걸? 하지만 순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손 손목 안쪽에 작은 삼각점 3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20해 동안 찾아왔던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라가 말한 나이와 순자가 기억하는 아이의 나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정은 복지관에서 10년째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순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그친 저녁, 떡볶이집 한쪽 자리에 앉은 은정에게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제 사회 본 아라씨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은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라씨요? 26살이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했어요. 평소에도 자원봉사로 복지관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모든 정보가 순자의 추측과 들어맞았습니다. 26이라는 나이, 복지관과의 인연, 말끝에 묻어나는 따뜻한 성격까지 순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아라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와요.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실래요? 복지관 봉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와요. 좋아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아라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카페는 오후 내내 잔비가 스친 뒤라 유리창에 물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금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아라가 들어왔습니다. 걸음의 간격, 눈을 여는 손짓, 자리에 앉기 전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습관까지 기억 속 와요. 그 아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줘서 고마워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주문한 뒤 와요. 복지관 봉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아라는 최근 진행한 배식 봉사와 독거, 어르신 말벗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잔 위로 김이 올라와요. 안경알이 잠깐 흐려졌고 와요. 그 사이에도 순자는 아라의 사소한 버릇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방식, 생각할 때 눈을 살짝 위로 올리는 습관,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표정 와요. 모든 것이 오래된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 와요. 오른쪽 귓불의 작은 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이 지나 순자는 조심스레 화제를 돌렸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얼마나 나세요? 아라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미소를 띄었습니다. 갑자기요? 6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 말로는 어릴 때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6살 이전의 공백. 이 이야기는 순자의 오래된 퍼즐 조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음악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른 뒤 마지막 확인을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손목에 점이 있나요? 점이요? 아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런 걸? 순자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에게 특별한 표식이 있었거든요. 삼각형 모양으로 점이 세. 아라는 순자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을 읽은 듯 조용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손 손목 안쪽 봐요. 점 3개가 삼각처럼 배열된 표식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명에 스친 순간 세 점이 미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20해 동안 꿈에서 수백 번 그려본 표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즉시 무엇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라가 말한 나이의 결과, 순자가 기억하는 시간의 결 사이에는 아직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급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마워요. 혹시 다음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에 또 봬요.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서늘했고 비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표식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차와 증거였습니다. 성급히 확신을 외치기보다 정확함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메모장 첫 줄에 단단히 적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원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날, 순자는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르신 돌봄과 급식, 기금 마련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가운데 순자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라의 양부모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후원회 회장이자 지역에서 꽤 알려진 건설사 대표였습니다. 정갈한 양복 차림에 든든한 인상이었습니다. 뒤이어 미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총무를 맡고 있는 그녀는 차분하고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품격 있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저희 딸 아라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철규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라가 이런 일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라를 친딸처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봤습니다. 후원금 배분 논의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순자라고 해요. 두 사람은 친근하게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아라 씨가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을까 싶어서요. 순자가 넌지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철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워낙 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순자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라 씨, 어릴 때 사진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 딸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순간 미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이사하면서 분실됐어요. 정말 아쉽게도 말이에요. 모든 사진이 다요? 순자가 다시 물었지만 이자는 갑자기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철규도 당황한 듯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봐야겠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사를 많이 해도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모두 잃어버릴 리는 없었으니까요. 미자의 당황한 표정과 급하게 자리를 뜬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20해 전 아라의 실종을 담당했던 박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은퇴한 그는 작은 카페에서 순자를 만나줬습니다. 아,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형사님, 혹시 그때 놓친 단서가 있었을까요? 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보가 하나 있긴 했어요. 비 오는 날 젊은 부부가 택시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목격담이었죠. 하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해명을 했어요. 자기들 조카라고 잠깐 맡아 기른다고 하더군요. 순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중년 부부였고 꽤 번듯해 보였어요.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죠.
박 형사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이제 감정보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인터넷을 검색해서 독립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왔습니다. 순자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아라와의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6살 생일 사진을 꺼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도 정말 보여줘도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카페였습니다. 순자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의 사진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가 밝게 인사했지만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주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던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 씨,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손때가 묻어 낡아진 사진이었지만 아이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라는 사진을 받아들더니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아라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아라가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폭우, 확성기 소리, 분홍 원피스.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렷하지 않아요. 순자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아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바로 너야. 아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김철규 씨와 강미자 씨의 딸이에요. 순자는 20해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누군가 널 데려간 거야. 20해 전 그 비 오는 날 버스터미널에서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가 널 데려갔어. 아라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빠, 엄마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손목의 삼각점, 귓불의 점, 웃는 버릇까지 모든 게 똑같아.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순자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라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부모님의 친딸이에요.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하시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라가 부정하며 말했지만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서로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아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하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며칠 더 기다릴게. 20해를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니?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근린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라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해 만의 재회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아라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순자 아니, 엄마, 저 결심했어요. 검사 받을게요. 한 박자 침묵 끝에 아라는 호칭을 바꾸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라야. 천천히 생각해봐서 다행이야. 검사기관은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시간에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순자가 갔습니다. 구강세포를 채취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면봉으로 순자의 입안을 문질렀습니다.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순자에게는 20회를 걸친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아라는 그 다음날 갔습니다. 똑같은 과정이었지만 아라는 더 긴장됐습니다. 만약 정말 친모녀라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직원의 말에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떡볶이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고 아라는 복지관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직접 가서 받겠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끊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라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검사기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를 받아든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함께 확인할까요? 아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9%. 검사 결과지의 첫 줄이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라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동안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엄마시네요.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아라는 집으로 돌아가 양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철규와 미자는 아라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 친엄마를 만났어요. DNA 검사도 했고요. 아라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미자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주방 시계 초침이 벽을 긁는 듯 또렷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컵 받침대를 빈잔 아래에 맞추다 살짝 미끄러뜨렸고 도자기와 나무가 스치는 마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한번 켜졌다 꺼졌고 그제서야 철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맡아 기르려고 했어.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앨범은 다락 상자에 따로 치워두었어. 혹시 진짜 엄마가 나타날까봐 겁이 났거든.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딸 같아졌고 진짜 엄마가 나타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숨겼어. 철규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이기적이었어.
아라는 양부모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진짜 부모처럼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빠, 엄마, 두 분도 제게 진짜 부모님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라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라는 순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아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를 모두 사랑하고 싶어요. 철규 아빠, 미자 엄마는 저를 키워준 부모님이고, 순자 엄마는 저를 낳아준 친엄마예요. 순자는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20해를 기다렸는데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다는 현실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아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편한 게 최선이야. 순자가 아라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아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네 사람이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철규와 미자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순자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라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라는 일주일에 2번씩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만들며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순자는 아라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라는 그동안의 생활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할 수 있어서요. 아라가 순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해의 아픔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뒤늦은 시작이었지만 이제 진짜 모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닥쳐도 떠나지 않는 마음은 결국 길을 찾아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응답한다고. 기다림이 길어도 마음을 놓지 않으면 끊어진 길도 다시 이어진다고. 오늘 두 가족이 배운 것은 그 한 가지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신 감동이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